안녕하십니까. SMAT B 모듈 네 번째 파트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이 서비스가 어떤 식의 유통을 거쳐서 고객에게 이르나라는 그 유통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 경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설계와 제품 유통 경로, 서비스 유통 경로와 제품이 유통되는 경로와 어떻게 좀 다른지를 보실 겁니다. 자, 이 유통 경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또 전자적, 온라인상의 전자적 유통 경로들이 또 훨씬 온라인 마켓이 늘어나면서 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 그래서 또 현장에서의 고객들은 물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5가지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분 안에 또 이 한 수업을 마쳐야 되니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수업을 하더라도 교재 내에서 좀 꼼꼼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유통 경로의 이해, 서비스 유통 경로, 기본적인 유통 경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생산자로부터 무엇인가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제품이 서비스 되어지는 모든 그 과정의 조합들을 우리는 유통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유통 경로를 우리가 이용은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한번 생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기존의 유통 경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있죠. 요즘처럼 그 농장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 생산자가 있는 곳으로 고객들이 가서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불러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상들에게 판매를 해서 소매상들이 조금 더 거기에 소매 마진을 붙여서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가기도 하고요. 또한 대량으로 생산한 도매상이 가끔 고객을 이렇게 또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두 과정을 거쳐서 도매상에 가지고 온 걸 동네에 작은 슈퍼가 소매상이 구매를 해서 고객에게 가기도 합니다. 또 주문을 통해서 전자적인 유통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 이렇다라는 거. 유통 경로의 특징을 보시면은, 서비스 유통 경로는 제품에 비해 짧으면 서비스 제공자에서 곧바로 고객에게 연결되는데, 이때 우리의 서비스, 인적 서비스가 더 많이 부합되는 그러한 것들은 시장이 서비스의 시설을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위치한 그곳의 주변에 규모가 어떠한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이 시장 안에 들어있는 고객은 또 얼마만큼인지, 언제 누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경로상의 특징들을 보고 우리가 서비스 유통을 결정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이 편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금융이 또 오픈해서 문을 닫는 시간이 그렇게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근무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ATM 기계가 이렇게 대체하고 있죠. 24시간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실 겁니다.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을 배려하고 고민을 해서 이러한 유통 경로가 새로 개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지로 등급과 수압. 자, 등급에서는 우리가 유통을 함에 있어서도 과일이나 우유나 여행들은 정말 고가의 럭셔리 관광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저렴한 저가의 도깨비 관광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유통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은 비슷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모아둔다라는, 우리 전시 박람회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고, 분배. 또 지금처럼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부 박스들도 분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소포장하고 1인 가구가 구매를 했을 때 좀 넉넉한 사이즈의 어떤 그러한
분배형 유통도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 있죠.를 묶어 놓아서 구색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밥솥 옆에 쌀을 이렇게 구비해 놓으면 사람들이 밥솥을 사고 쌀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아마 접근성이 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색 여러 가지들이 분류로서 우리가 유통이 좀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효용으로 우리가 유통구조도 바뀌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구매가 편리한지 요즘 마트들도 12시까지 저같이 야간 강의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시장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트 이용하는 시간도 어떨 때는 10시면은 10시에 야간 강의가 마치며 다음날 저희 집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놓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12시까지 늘어나면서 저 같은 일하는 사람,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12시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언제든지 제가 가능한 시간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 다음 장소에 대한 편의 제공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편의점 근처에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유의 경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우리 렌트 산업이라는 그런 거 있죠. 소유의 효용, 매력적인 형태로 변경시켜서 이렇게 형태의 효용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서비스 채널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중간상을 이용한 채널도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들이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유통이 되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보다도 현지에서 바로 중간상들이 빠지고 다이렉트 채널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통 경로를 좀 보시겠는데요. 고객이 유통 경로로부터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분석하자라는 겁니다.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총알 배송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돼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여기에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는데요. 뭐 TV 홈쇼핑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쇼핑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일반 마트도 있을 수 있고 시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유명한 셰프, TV에 나오는 그런 셰프들 있죠. 셰프의 가게에서 출시되는 음식들이 홈쇼핑에서 포장되어서 판매되어지는 것도 봤는데요. 이렇게 유통 경로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우리는 이렇게 경로들을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통 경로, 대기 시간이 짧을수록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고요. 여기에서도 유통 경로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는데 쇼호스트의 능력에 따라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지만 브랜드의 선호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 어느 홈쇼핑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판매가 굉장히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직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유통경로 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부패성이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통 경로가 짧아야 되겠고요. 중간상을 이용해야 되는 또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상에 이용을 하고 그다음 경쟁사의 특징도 봐야 되고요. 회사의 특성,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유통 경로를 설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유통 경로의 특징은 공동의 유통 경로상에 있는 모두가 공동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고객 지향적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포인트들이 나도 하나의 파트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내 역할을 충실히 해줘서 고객이 결정적인 만족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받아보니 TV 채널에서 나왔던 그러한 기능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제품에 불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홈쇼핑에다가 다시 반품 교환을 요청을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 전문 그 배송 업체를 보내서 다시 회수해 가고 업체에다가 그 이 제품의 불량률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제품도 고객 판매했을 때 고객의 어떤 불편함들을 제대로 접수해서 공장 생산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전 플로우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공동의 고객 목표 만족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 공동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명확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중간상이 같은 혹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똑같이 전국이 동일한 서비스다라는 걸 고객은 기대를 하는데 프랜차이즈가 그 중간에 중간상의 어떤 색깔을 더 드러낸다 그랬을 때 고객이 좀 헷갈려하고 품질에 대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품질의 그 기대치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기도 하고 통제 시스템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경로, 긴 경로에 따라서 수요자들과 공급자의 특징,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제품 특성에 따라 유통 경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품의 단가가 낮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긴 유통 경로를 가진다라고 해서 뭡니까?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제품의 단가가 또 이렇게 결정을 짓기도 하고요.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 당연히 짧은 유통 경로겠죠. 취급 방법에 있어서도 가구라든지 뭐 이런 큰 부피가 큰 것들이 취급 방법에 따라서 직접 공장에서 배송이 된다든지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술의 복잡성 이런 것들은 기술자가 직접 와서 설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위험한 기술이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되는 서비스에는 직접 유통을 하기도 하고요. 자, 표준화의 정도. 소비자가 표준화가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직접 유통 경로도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용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통 경로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로 구성원의 경로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경로상에 우리가 나의 한 꼭지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나의 역할이 지금 고객에게 전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가 경로상의 업무를 담당하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상의 갈등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제가 고객으로서 주문을 했는데요. 가구 업체가 배송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가구보다 배송료가 한 번 부과되어야 되는데 가구당으로 이렇게 부과되어서 저에게 배송료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는 분명히 일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자의 가구가 한 번의 배송료로 두서너 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보다 하나의 단계 사람이 들고 오는 의자 하나의 배송료가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배송료 지불을 가지고 갈등을 좀 제가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 판매자가 명확하게 그 홈페이지 내에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기에서 제시한 고객들이 이해한 것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 수행과 경로상의 충돌이 안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구업체가 원하는 그 목표와 배송업체가 원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로상의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품질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배송료가 어떻게 가구보다 더 비싸냐고라고 질문을 했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무조건 가구업체에다가 얘기하지, 나는 배송업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되니 두 군데 다 이용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품질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권한부여와 통제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기업이 또 이렇게 중간에 하청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갈등이 뉴스에 번번이 나오는 거 보셨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로상에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유통 경로가 도매상에서도 팔고 소매상에서도 파는데 고객이 접근하기 쉽다면은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경로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권한과 제대로 부여하고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상적인 권력, 강제적인 권력, 합법적인 권력, 전문적인 권력, 중거적인 권력. 이 중거적인 권력은 정말 그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또 이런 권력이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떤 그런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보적 권력이 있더라 유형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유통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의 전략이요, 통제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아예 권한을 줘서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전략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좀 보시면은 전략적인 면에서 본사와 통제는 계약이 딱 우리 쪽에서 계약 만료 기간까지 아예 계약을 만료한 다음에 더 이상의 지원이 없는, 그 다음 중간상인 잘 서비스 하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전략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또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전략을 활용을 우리의 그 제품에 따라서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을 다양화하고 표적 시장을 좀 바꾸고요. 고객 가치를 차별화해서 우리가 전략을 또 다시 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통 촉진과 우리 가격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촉진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사고 싶도록 구매할 욕구를 이제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고요. 제품을 시용하고 재구입하고 다시 또 재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촉진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푸시 전략. 내가 막 싸다, 이렇게 빅 이벤트, 타임 세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푸시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중간 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러한 제품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풀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우리 제가 잘 가는 칼국수 식당에는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을 오픈하지 않고 사람이 기다리게 합니다. 이거는 풀 전략에, 땡기는 전략에 들어가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줄을 서는 가게는 맛있다고 인식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푸시 전략, 풀 전략을 다양하게 쓰면서 우리는 유통 채널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퍼스널 대인 판매도 또한 중요합니다. 판매 촉진하는 프로모션, 이벤트 기간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 PR과 홍보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직접 판매. 자,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원가를 산정한 후에 마진을 붙이기도 하고요. 소비자가 이 정도의 가격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치의 가격대를 잘 보고 원가를 책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 가격. 이미 기존에 있는 시장을 잘 보셔서 나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제품들이 먹힐 것인가, 침투 가격을 잘 보시고요. 가격과 품질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유통의 가격을 잘 맞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 대응. 정말 요즘같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한 그 시기도 뭐 없을 텐데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통은 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접촉의 유형에 있어서 고객의 시간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장소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장소에 따른 지역의 제한을 가진 서비스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어떤 서비스들이 경로상에 좀 더 필요한지를 또 고민하셔야 되고요. 뭐 미니 점포, 다목적 시설 이런 걸로 또 장소적인 면에서 유통 경로가 좀 설계돼야 된다. 그 다음 대면 유통경 직접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해내야 되는지. 직접 대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은 직접 그 순간에 일어난 걸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유통 채널이라는 거. 오히려 또 이게 빠지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대면 채널이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 채널이라고 해서 점점 더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채널의 어떤 유통 경로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바쁜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장바구니가 우리 집 앞에 뭐 이런 광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오프라인에서 고르던 제품들을 스마트폰에서 골라서 주문을 하며 아침에 주문을 하면 저녁 퇴근 시간에 집 앞에 원하는 제품이 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통 경로들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채널들을 좀 바라다 보시면은 시험 문제는 풀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장단점 보시고요. 중간상을 이용한 유통 경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찾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징인데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무슨 치킨의 프랜차이즈점을 이용했는데, 어디 가나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도 프랜차이즈 제품을 이용을 했고, 거기나 여기나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고객은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맹점이 본사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가맹점이 또 본사만큼의 어떤 노력들이 또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에이전트와 브로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전트, 요 두 사이를 좀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기업이나 고객 어느 한쪽을 대신해서 에이전트, 구매 에이전트, 판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라면을 대신해서 러시아에 가서 파는 사람들은 이제 에이전트가 되고요. 러시아인 에이전트가 되지만 또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가구를 사다 주세요 하는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프랑스에 있는 기업이 구매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에이전트, 브로커는 여기와 여기가 대등한 관계에서 중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브로커. 자, 그래서 요거와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자 채널. 자, 전자 채널은 뒤에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상거래 또는 이비즈니스, 온라인 쇼핑, 인터넷 쇼핑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우리는 전자 채널의 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빨리 우리가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고, 이미 또 나의 기록들이 남아서 따로 또 나의 기록이나 이런 걸 재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우리가 구매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자채널, 온라인 쇼핑으로 또 이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많은 우리 필드의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들이 전부 인터넷 쇼핑으로 들어오고 또 어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앱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자, 장단점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고객이 지금 클릭한 이런 정보들 수집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요즘은 뭘 클릭하는 거냐에 따라 관심사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매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고객들의 그 구매률에 따라서 우리가 파이낸싱 역할도 하고요, 물적 유통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좀 보시길 바라고요. 예. 자, 전자상거래에는 B2B도 있고요. B2C,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개인, 기업 대 정부, 개인과 기업,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여러 가지 형태로 주체별로 우리는 형태가 나눠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고객 관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갈등의 여러 가지 원칙들은 교재를 통해서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물적 증거는요,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이는 물적, 서비스의 물적인 환경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 가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저희 동네 브랜드인데요. 아저씨가 배송을 올 때 닭 모양의 모자를 여름에는 이렇게 캡 모자를 쓰시고 겨울에는 털 모자를 쓰고 오시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문한 그 닭이 왔구나라는 어떤, 그것도 물리적인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그 주변 환경들이 다 우리 물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스케이프를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에 그냥 이대로 나옵니다. 서비스와 스케이프, 자연 환경에 과 전부 인간이 창조한 자연 환경과 우리 가보시면 온천 근처에 가면 온천물이 펄펄펄 끓는 그 사이에서 계란을 삶아서 나오는 거 있죠. 집에서도 계란 삶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천의 그 유황에서 삶은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자연 환경들이 제품과 맞닿아서 판매를 촉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물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주요 요소들은 온도, 색상,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 그 주변에 우리가 물 관리한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가는 그러한 여러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누구는 들여다보내주고 누구는 같은 고객도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같은 고객도 물리적인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좋은 데서 놀고 싶다라는 것은 본인도 그 물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다른 고객은 물리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물도 관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고객의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도 물리적인 환경, 서비스 스케이프에 해당된다라는 걸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의 온도, 조명, 건축미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하나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서비스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파트, 5번째 파트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